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보 능력에 관해서 함께 다루어 볼 김재웅 교수입니다. 정보 능력이라는 것이요. 원래는 그 NCS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국가 표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NCS가 그 대두될 때가 있었고요. 교육 체계도 NCS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고, 2년제 대학까지는 거의 의무적으로 NCS가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도 교육 체계가 NCS로 이제 많이 맞춰졌었고요. 근데 이제 NCS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8가지 분야인데요.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몇 가지 종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업 생활을 할 때 꼭 갖춰야 될 기초 역량이다라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만들어진 이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내건축 디자인과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정보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교수 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과 목표는요,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하고 그걸 관리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3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정보 능력,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 세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정보 능력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알아보려면 뭘 보죠? 대부분 유튜브 보죠. 근데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요, 웹상에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자료를 얻는달지,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우리 도서관도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없던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없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의식조사나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설문조사, 설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모아진 것을 가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보 가공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문서화하는 거에 워드 프로세서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작업하는 거, 표 작업하는 거에 대한 스프레드시트,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남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 크게 이제 3가지 축으로 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전에는 여러분 PC 단말기에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5G 시대지 않습니까? ICT가 굉장히 개발돼 가지고요. 웹상에서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종류도 엄청 많아지고 그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하고 PC 기반을 동시에 2개를 다 다룰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것이 되면은 내가 만들어진 정보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까지 하면 한 학기 수업이 마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정보는 무엇인가, 또 정보 능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랑 배우시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여러분이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애써서 만든 저작물인데 남이 여러분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마음대로 막 고쳐 쓰고 꼭 자기 것만 이렇게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여러분도 피해를 안 당하려면 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이러한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저작권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뭔가를 저작물을 만들었으면 보호를 받으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의장 등록하듯이 등록하고 특허청에 가서 신고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 발동을 하고요. 예전에는 카피라이터라고 C 이렇게 썼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저작권이 이미 여러분이 만든 순간 발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남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또 개인 정보도 본의 아니게 침해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요즘에 보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다 받게 돼 있죠. 거기에 왜 이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어디다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떠한 사항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까지 명기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용인데 가장 크게는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웹 기반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구글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이 세 가지가 세계적으로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는 예전부터 오프라인, 그러니까 PC 기반의 오피스 제품군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있죠? 워드 프로세스인 워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인 파워포인트, 이 세 개가 굉장히 유명하죠.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이나 아이클라우드는 그런 어떤 PC 기반이 아니라요. 구글 같은 것은 태생 자체가 웹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워드 프로세서인 구글 덕스나 또 엑셀인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인 슬라이드라는 것을 구동을 시켜놨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인터넷만 연결되고 크롬 브라우저만 열리면 그 세 가지 작업을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도 없고 단지 뭡니까?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트북 같이 생겼는데 이제 크롬북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한 3, 40만 원이면은 크롬북을 사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은 가만히 있겠어요? 네, 애플에서도 나름대로 물론 그 매킨토시 기반, 매킨토시나 아이맥, 아이패드,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폰에 있는 그 맥 OS 기반의 기기에서, 디바이스에서 그런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플에서 말하는 워드 프로세서는 페이지스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준하는 것은 넘버스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키노트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들 성격이 약간 달라요. 다르긴 하는데 지향점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PC 기반에 하다가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웹 기반으로 거의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365라고 붙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구독료를 받는 거야. 매달 구독료를 받고 웹 기반으로 해서 구독료만 내고 모든 제품을 갖다 쓰는 거야. 그렇지 뭐 예전처럼 엑셀 프로그램 사서 인스톨해서 쓰고 또 워드 프로그램 해서 또 인스톨해서 쓰고 돈 주고 이런 상황은 이 시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현대와 지금 미래의 지향적인 거 보고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해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요. 정보 수집은 일단은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세계에서 거의 지금 90%를 차지하는 검색 엔진이죠. 구글 엔진에 대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의 토종인 네이버, 네이버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키피디아인데요. 이것은 백과사전입니다. 예전부터 브리테니커라는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전에 뭐 80권짜리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인테리어 장식처럼 자랑스럽게 했었는데 언제부터는 이제 CD롬만 나오더니 이제는 종이로는 인쇄가 안 되고요. 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리테니커는 워낙 역사가 오래됐고요. 쌓여온 집적된 그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그래서 브리테니커의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또 찾아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하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씩 보태서 만든 백과사전입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다언어,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하나의 언어를 다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자기 시점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그걸 다 정의를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저작권이 CC,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만은, 저작권이 굉장히 프리해요. 그 출처만, 저작자, 출처만 바뀌면, 텍스트든 또 거기에 실려있는 이미지는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그 자료 조사하려면 대부분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도서, 일반 서지로 된 이 도서에서도 좀 찾아보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책은 예스24나 뭐 교보문고, 그 다음에 알라딘 이런 데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또 구매를 하더라도 꼭 현장에 가서 직접 책 내용을 이렇게 본 다음에 꼭 한 권만 사지 말고 입맛에 맞는 거 딱 없어요. 그 비슷한 거 한 몇 권씩 이렇게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학술 연구지나 단행본 리스트,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은 죄다 이 리스포유라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도서를 발급을 하더라도요, ISBN을 꼭 발급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인쇄를 해서 국회에 한부 보내고요, 중앙도서관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자료가 전부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발표되는 모든 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은 이거를 그 CC 저작권에다가 저도 해봤는데 저작권에다 사인하고요, 이 원본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원본 서비스를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학위 논문은 다 무료로 원본 서비스를 받게 돼 있고, 어디서 받냐? 여기 리스포에 가시면요, 돼요. 그리고 이제 리스포에서 그 학술지도 어떤 것은 프리고 어떤 것은 이제 그 돈 내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강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강의는 이 리스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해외에서 묵이라고, MOOK, 묵이라고 해서, 공개 강의가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요, 하버드나 옥스퍼드 아주 유명한 대학에 유명하신 그 교수님 강의를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지리정보예요. 지리정보가, 지리가 담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뭐 수치 지도니 뭐 항공 지도냐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함께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문서 작성에 대해서 저랑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워드 프로세스죠. 워드 프로세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글만 좀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플에 메모장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덕스, 구글에서 만드는 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간단히 메모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은 메모 수준이고요. 그거에서 좀 더 나아서 내가 어떤 수필이나 시 같은 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깜니 라이트라는 건데, 조용하게 적는 거.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그 다음 단계가 구글 덕스예요. 여기 보이시는 거, 구글 덕스.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정도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워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글 덕스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공유 기능입니다. 이 공유 기능을 키면요, 공유 초대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이 작업을 들어와서 몇 명이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스는 이제 애플에서 제공한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아니 교수님 이거 애플 거 쓰려면 아이맥이나 뭐 꼭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웹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웹에서 인터넷만 되면 아이클라우드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애플에 있는 모든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 우리 토종입니다. 아래야 한글. 80년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쭉 왔고요. 근데 이제 얘가 확장자가 뒤에 HWP여가지고요.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인 그 DOC, 요즘에 DOCX인데요. DOCX 확장자로 해가지고 또 오피스군을 또 만들었어요. 어디서? 이 회사에서, 한국과 컴퓨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워드입니다. 이것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른 건 하더라도 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다룰 줄 아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스가 끝났으면 이제 스프레드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표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거나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요, 이 스프레드 시트를 안 하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예산을 짠달지, 여러분 용돈 관리를 한달지, 가계부를 정달지, 이게 다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쭉 그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해서 정보를 이제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해서 여러분 설문지 작성을 이제 해보는 실습도 할 것인데요. 설문지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고요. 또 인문학적, 사회학적, 그러니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릴 수 있겠죠. 선호도가.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별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연령대는 또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설문은 3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레포트를 드리면은 그 친구들한테만 뻥땅 해가지고 20대만 한 90% 되고 30대 한 2% 하고 이런 신분이 있어요. 예. 다음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가공한 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것이냐. 왼편에 보이는 것이 애플에 있는 키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구글 슬라이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잘 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